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차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드래프트킹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6개월 기준으로 38.07%, 1개월 기준으로 20.29%, 5일 기준으로 1.71% 오른 종목으로 year-to-date 기준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제 채널 서포트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순서대로 자료 수집을 해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드래프트킹이라는 기업은 어떤 모델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일까요? 먼저 세 가지 사업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Daily Fantasy Sports, 스포츠북 그리고 iGaming입니다. 여기서 Daily Fantasy Sports는 줄여서 DFS이고요. 이 DFS는 P2P 플랫폼으로서 유저들끼리 경쟁하여서 상금을 차지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저들은 DFS 출전비로 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낼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우승자가 상금을 갖고 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북은 스포츠 베팅이며 유저가 승리를 하면 회사가 정해진 양의 상금을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iGaming은 온라인 카지노로 블랙잭이나 룰렛 그리고 슬롯 머신과 같은 형태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래프트킹의 iGaming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의 게임들이 있고요. 원하는 게임의 플레이를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드래프트킹 플레이어들에 한해서 게임이 가능하며 24시간 내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안에 들어가서 배팅을 하는 플레이어들 및 딜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진짜 카지노에서 딜러에게 팁을 주는 것처럼 온라인상으로 팁 또한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임에서 자리를 찾을 수 없다면 Bet Behind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 배팅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의 결과에 배팅을 할 수 있습니다. Dreamcatcher라던가 룰렛, 무한 블랙잭 등과 같은 게임에는 자리 제한이 아예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팅을 통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래프트킹이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지를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비뉴를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 3분기 때는 132.831년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70.93밀리언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확실히 2분기에 비해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해 주었고요. 2분기에 비해서 3분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은 지난 분기에 비해 87.27%나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꽤나 많은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 빼기 그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스 프로핏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3분기 때는 36.27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2분기 때는 23.60밀리언 달러를 기록해줌으로써 그래도 괜찮은 성장률의 그로스 프로핏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33.30%로 이거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gross profit이 얼마나 잘 나왔냐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만들어낸 매출액 대비해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gross margin이 33% 정도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단지 매출액에서 그 매출액을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간 비용만 뺐다라고 보시면 말이죠. 이 profit margin 같은 경우는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것뿐만이 아니라 영업비용까지 빼고요. 기타 등등 비용이랑 interest랑 tax까지 전부 다 뺄 거 다 뺐을 때 기업이 흑자냐 적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이익을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왔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profit margin인데 마이너스 227.60%를 2020년 2분기 때 달성을 했고요. 2020년 3분기 때는 마이너스 261.80%로 지난 분기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지금 드래프트킹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일수록 이렇게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들어낸 매출액이 나올 때마다 바로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자로서 과연 이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때까지 그런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밸런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 같은 경우는 크게 에셋과 그리고 라이어빌리티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용자금이 있는지를 볼 거고요. 라이어빌리티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부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에셋 안에 보시면요,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약 1.14 빌리언 달러 정도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ash Reserve for the User 같은 경우는 유저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넣는 디포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7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고요. Receivables Reserve for the User 같은 경우는 유저가 디포짓으로 넣었는데 시간 차이로 인해서 아직 회사가 디포짓을 받지 않았을 때 남아있는 돈을 말합니다. 29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유저가 단지 디포짓 개념으로 회사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가용자산으로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단지 이것을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interest income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아주 소량이니까 따로 치지는 않겠고요. 그 다음에는 account receivabl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약 46밀리언 달러로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1년 안에. 그리고 이제 liabilities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ccount payable and accrued expense를 보시면은 226밀리언 달러를 거래처에게 1년 이내에 내야 되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iabilities to user 같은 경우는 게임 유저들이 미리 유치해 놓은 디포짓이나 아니면 게임 상금으로서 나갈 수 있는 돈을 뜻합니다. 286밀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tal Current Liabilities 1년 안에 내야 되는 부채는 512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Other Long-Term Liabilities에서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장기간 동안 나눠서 내야 되는 부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약 59밀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Total Liabilities는 571밀리언 달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Total Liabilities가 512밀리언 달러라고 하지만 부채라고 한다면 은행에다가 빚을 진 것을 부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Current Debt 그리고 Non-Current Debt라고 해서 Current Debt는 Current Liabilities에 Non-Current Debt는 Long-Term Liabilities의 일부로 들어가는데 보시다시피 Current Debt와 Non-Current Debt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뜻은 지금 은행에다가 빌린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밸런스 상으로 봤을 때 부채가 이 회사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실로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회사는 지금 적자를 내고 있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해줄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미래에 어떤 전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시장 관점에서 배팅에 대한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배팅을 한다는 것은 아직 정책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초록색이 정책적으로 인정을 받은 나라이고요. 주황색은 정책적으로 인정을 받고자 이 모멘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인정을 받는 주도 있고요. 못 받은 주도 있는데 그 흐름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글로벌 게이밍 마켓의 GGR, 즉 Gross Gaming Revenue인데 전체 시장 사이즈는 456조이며 그 중에서 카지노가 35%, 스포츠 배팅이 16%, 게이밍 머신과 슬롯이 20%, 로터리가 26%, 그리고 빙고가 3%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드래프트킹즈는 카지노와 스포츠 배팅, 그리고 게이밍 머신과 슬롯 쪽에서 크게 활약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456조의 시장에서 70% 이상은 드래프트킹즈가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 역사적으로 해가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2015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10% 가까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게이밍이 정책적으로 인정을 받아가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드래프트킹즈의 플랫폼 중 하나인 iGaming의 Gross Gaming Revenue를 보시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25%로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483밀리언 달러지만 나중에 이 수치는 21빌리언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스포츠 배팅이 합법화된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점점 합법화가 되고 있으며 나머지 주에서 합법화가 되면 될수록 스포츠 배팅이 갖고 있는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합법화가 됨에 따라서 스포츠 배팅의 시장의 상승률은 어느 정도가 될지를 알아보았는데요. 2020년에 1.9조의 시장이라면 2021년과 2022, 23을 걸쳐서 2024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 51%의 속도로 미국의 주가 합법화가 될 때마다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드래프트킹즈의 주식은 미국의 각각의 주가 합법화가 될 때마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드래프트킹즈가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FS 분야에서는 팬듀얼과 야후, ESPN, CBS 스포츠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 제치고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래프트킹즈와 그리고 팬듀얼에서 가장 인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드래프트킹즈가 가장 큰 인기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왜 드래프트킹즈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펀더멘털이 강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드래프트킹즈는 132.83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냈고요. 거기서 이 cost of the revenue인 96밀리언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매출액 빼기 비용을 하면은 나오는 게 이 gross profit이고요. 36.27밀리언 달러가 남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빼줘야 되는 비용이 바로 영업비용인데 이 영업비용이 바로 여기 SG&A와 R&D 부분입니다. 드래프트킹즈에서 이것들은 전부 다 마케팅 비용 안에 있습니다. 이 비용들이 SG&A에서는 330밀리언 달러이고요. R&D에서는 53.91밀리언 달러로 cost of the revenue인 96.57밀리언 달러보다 더 많은 비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비용들 때문에 이 net income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이 마이너스 347.75밀리언 달러가 흑자로 다시 돌아서려면 시장이 커지면서 매출액의 수익도 커져야 하나 동시다발적으로 이 마케팅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나 SG&A의 비용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드래프트킹스가 시장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의 내용입니다. Average CPM은 Cost per Mill의 줄임말로 광고 분야의 측정 단위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0뷰당의 광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CPM은 말이죠. CPM을 마케팅 효율로 나눴을 때 드는 비용인데 이게 처음에 120달러였다가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40달러로 줄어든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드래프트킹즈의 비즈니스 모델은 스포츠 베팅이 합법화될수록 규모의 경제를 얻음에 따라서 매출액의 상승과 마케팅 비용의 하락으로 기업이 매우 빨리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탑 쉐어홀더스입니다. 이 기업의 CEO이자 코파운더는 제이슨 로빈스입니다. 지금 현재 1.32%의 쉐어를 갖고 있고요. 10월 23일 기준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주식수의 213.42%가량 상승했습니다. 비록 최대 주주가 아니라는 건 조금 아쉽지만 최근에 CEO이자 이 코파운더인 제이슨 로빈스가 주식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고 2배 이상의 양을 사들였다는 것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드래프트킹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 기업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좋은 매출액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높은 마케팅 비율로 인해서 기업의 순수익은 적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 기업의 부채보다 현금이 훨씬 많아 적자에서 흑자로 충분히 전환해줄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미래 전망의 면에 있어서 호재 또한 많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스포츠 베팅에 대한 합법화가 각 주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합법화되는 것에 따라서 시장의 성장 또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드래프트킹스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비록 순수익은 적자지만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현금이 많다는 점, 그리고 스포츠 베팅이 점점 합법화됨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미래에 오를 수 있는 힘이 많다고 판단해 저라면 이 기업에 투자를 해볼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5일, 15일, 20일, 60일선 저항선이 전부 우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배열되어 있어 분할 매수로서의 진입 위치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